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뉴스가 연예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9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요, 재미난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을 운전수에 비유한 그런 페북이 있더라고요. 네. 뭐라고 비유했냐면요, 이승만 초보운전, 박정희 과속운전, 최규하 대리운전, 전두환 난폭운전, 노태우 졸음운전, 김영삼 음주운전, 김대중 안전운전, 노무현 모범운전, 이명박 역주행,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박근혜는 뭘까요? 박근혜도 대리운전 아니에요? 아, 대리운전이 아니라 박근혜는 무면허 운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진짜 이분의 인사이트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여러분들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네.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한국 언론들의 예상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갔죠? 그쵸.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버렸어. 이거 어떡해. 근데 스티비 원더라고 미국 유명한 가수 알고 계시죠? 네. 이분이 시각장애인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트럼프 되는 걸 너무나 싫어했나 봐. 그래서 얼마 전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트럼프가 대통령을 되는 것은 나더러 운전하라는 것과 똑같다. 장님운전이란 얘기인 거죠. 아니, 자율주행차를 염두에 둔 발언 아니에요? 아직은 그게 안 나왔으니까. 그러면서 스티비 원더는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급한 상황이 생겨 병원에 곧장 가야 할 때 당신이라면 나한테 운전을 맡길까요? 이렇게 반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인들은 오늘 트럼프한테 장님 운전을 맡긴 거죠? 네. 진짜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해지네요. 어떻게 보면은 이 현대적 의미의 민주주의라는 게 미국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야, 근데 이 민주주의의 태동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 트럼프라는 괴물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네요. 아무튼 오늘 섹션에서는 트럼프가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전에 그래도 국내에서 경제 소식들이 있으니까 브리핑을 통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빨리빨리 읽어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400억 원의 빚을 지게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겨우 36살의 나이에 엄청난 빚을 지게 된 한 남자가 빚을 갚아 나간 장장 16년간의 세월을 책으로 썼는데요. 소설보다 가혹한 현실에 많은 독자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사장님, 예비 창업자, 지금 최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자신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용기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자분은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수많은 좌절에도 아침이 오지 않는 밤은 없다!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독자 서평 중에는 위기 극복의 필독서가 될 것이다! 이러한 글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어느 날 400억 원의 빚을 진 남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한빛 빚. 첫 번째 소식입니다. 주민번호 변경이 가능해지는데 쉽게 가능하대. 어떻게요? 단 조건은 주민번호 유출로 신체 또는 재산적으로 피해를 봤다. 이거를 입증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생년월일은 고칠 수가 없고요. 생년월일 뒤에 있죠. 짝대기 뒤에 나오는 숫자, 이 6자리를 바꿀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행정자치부는요, 주민번호 변경 제도를 도입한 주민등록법이 내년 5월 30일부터 적용됨에 따라서 세부 내용과 절차 등을 담은 대통령령 시행규칙을 제정해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뒤 6자리를 바꿀 수가 있다. 이게 핵심인데요. 현재 이 뒷자리 번호를 보면요, 이게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대. 그렇죠. 전화번호, 지역번호처럼 여기에도요, 지역번호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맨 마지막 자리만 확인할 수 있는 번호로 돼 있잖아요. 근데 네. 이것도 주민번호 생성기? 뭐 이런 데 가면은 그 숫자가 나오더라고. 네. 그러면 어떻게 바꾸면 되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요,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에서 사실조사 검토 심사를 거치고 결과를 통보받은 시
군구가 신청인에게 통지를 하는 방식인데요. 이 신청인은 신청서를 제출할 때 주민번호를 유출한 금융기관, 사업체,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유출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 주민번호 뒷자리만 바꾼다고 개인정보 유출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바꾸면 뭐해? 또 금방 유출되는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요즘은 건당 2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까도 잠시 얘기 드렸던 미국 대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소셜 미디어라고 뭐 이런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아, 얘네들 뭐 한 건지 모르겠어요. 트럼프 댁에. 아무튼 오늘 퓨 리서치 센터가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요.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가 정치적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미국인 5명 중 1명이 정치적 생각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대요. 20%네. 그러니까 이 20% 때문에 트럼프가 된 게 아닐까? 그럴 수 있죠. 아무튼 이번 조사는요. 미국인 4,500여 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대부분의 미국인은 정치적 글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대요. 또 전체 응답자의 40%는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정치적 글에 피곤함을 유발한다. 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 80%는 정치적 성향 글에 자신은 동의하지 않으며 대부분 무시한다. 이렇게 응답을 했대요. 하지만 20%가 달랐다는 거예요. 네. 20%는요. 자신의 정치적 생각을 바꿨다.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20%가 오늘 트럼프 충격을 가지고 온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네요. 그러면 힐러리의 불리한 글들을 많이 올려놨겠네. 트럼프가 알바들 시켜가지고. 아마 한국 일베들이 여기서 활동하지 않았을까?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그룹이 비선실세 최순실을 특혜 지원한 의혹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죠? 어제. 그런데 오늘이 수요일 아닙니까? 원래 매주 수요일은 삼성 계열사의 사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날이거든요? 아, 그렇죠. 아니나 다를까 기자들이 또 개떼같이 이곳에 몰려서 한마디라도 듣기 위해서 뻗치기를 한 거죠. 이날 오전 서울 서초사옥에서 열린 사장단 회의에 참석한 삼성의 사장들은요. 최 씨와 관련한 의혹을 비롯해 전날 압수수색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입을 닫아버렸어. 육현표 S1 사장은요. K스포츠재단 지원 당시 최 씨와의 관련성을 알고 있었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말을 안 하다가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 했대. 이제 와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이건 뭔 놈이에요 도대체? 뭐 말을 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뭐 그렇다고 그때 가서는 얘기를 했나? 그러니까 전동수 삼성전자 의료기기 사업부 사장은요. 오늘 회의에 관련 내용이 나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평소와 다름없었다. 이거 뭐야? 얘기가 안 나왔다거나 아니면 평소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거나 둘 중에 하나란 얘기 아니야. 그렇군요. 삼성 사장들이 맨날 정치적인 얘기 이런 것만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요. 전영현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사장은요. 오히려 반문을 했대. 삼성 수색이 있었어? 바보 아니야? 이거를 정말 몰라서 반문을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임대기 제1기획사장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딸 부부의 채용과 관련한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 삼성 사장단들이 모여가지고 미리 역할 분담을 한 것 같아. 네. 너는 바보 역할하고 너는 좀 세게 나가고 이런 것들 다 연기를 맞추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이 드네요. 거기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 담당 사장인데요. 이 아저씨가 그 사람입니다. 대한승마협회 회장 그리고 삼성그룹 간 가교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이 양반은 아예 이날 회의에 참석도 안 했어. 그렇군요. 그래야 기자들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겠죠? 아마 여기 뻗치기한 기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 이병철 회장 성대모사를 하지 않았을까? 어떡해요? 내가 이러려고 삼성 만든 게 아닌데. 최근 우리나라 연예 문화 업계가요.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뿐만 아니라 사드 배치 결정 때문에 강탈을 당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네. 이 관련된 기업 주가가요.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이수만, 양현석, 박진영 이런 아저씨들 주가도 폭락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재산이 크게 감소한 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요, 재벌닷컴이 연예인 보유 상장사 주식치를 집계해봤는데 상위 10명의 보유 주식 가치가 전날 종가 기준 3,806억 원으로 나타나서요, 연초 대비 36.8%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와, 연초니까 그러면 10개월, 11개월 정도인데 그때에 비해서 주식 자산이 거의 40%가 빠졌군요. 그렇죠. 근데 오늘 주가가 폭락했으니까 오늘 결과치까지 넣으면 더 폭락했겠지. 네. 1인 이수만 SM 엔터테인먼트 회장은요, 1825억에서 1225억, 그러니까 33% 가까이가 빠졌다고 해요. 600억이네요. 그리고 양현석 YG 대표는요, 44.9%가 급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진영 JYP 대표는 오히려 연초 대비 13.5%나 늘어나가지고 눈길을 끌고 있대요. 박진영 씨는 비결이 뭘까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사드 때문에 이수만, 양형석 재산이 줄어든다.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네요. 상상도 못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구글이 잇따라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뭐 드론으로 피자를 배달한다는 둥, 그런 얘기 저희가 많이 했었죠. 자율주행차도 그것의 하나고요. 그런데 이러한 신규 사업들이 벌써 삐걱거리고 있대. 그래요? 이번에 야심차게 추진했던 드론 배송 사업 중에요, 스타벅스와 함께했던 커피 배송이 있었대. 근데 이게 엎어졌답니다. 이유는 뭔가요? 이번 파트너십 결렬이 고객 데이터 처리에 관해서 두 회사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하. 이 프로젝트 이름이 윙이잖아요. 윙. 이 윙이 안 그래도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하네요. 2014년 이후 이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있는 데이브 머스, 이 사람이 지난달에 퇴사를 했고요. 이후에 알파벳이 신규 고용을 동결, 해당 부서 직원은 다른 프로젝트로 옮겨,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구글의 지주회사 이름이 알파벳이죠? 그렇습니다. 이 알파벳 장명이 잘못된 것 같아. 기억, 니은, 디귿 뭐 이런 식으로 했었으면 더 잘 됐을 텐데. 이렇게 이번 파트너십이 취소되면서 프로젝트 윙이 추진하는 드론 배송 프로젝트, 이 사업도 차질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근데 의외인 게요, 알파벳이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수익성을 강조를 하면서 비용 절감 압박을 했다는 거야. 아하. 주주들이. 아니, 구글에서 비용 절감이라는 단어가 나올 줄, 이거 마찬가지로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니, 구글이 누누이 강조해왔던 악해지지 말자. 네. 벌써 악해졌네. 이뿐이 아닙니다. 지난달에는요, 미국 10개 도시에 광섬유 케이블을 매설하고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 파이버, 이 사업을 확장하기로 했다가 또다시 중단했고요. 스마트홈 사업 부진의 책임을 물어서 공동 창립자 겸 CEO인 토니 퍼델, 이 아저씨도 퇴출을 시켰대요. 구글에 위기가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군요. 아니, 구글에서 비용 절감 얘기가 나온 걸 보면 이제 구글도 더 이상 구글이 아닌 것 같아요. 벌써 악해진 거죠. 브레인스토밍이 아이디어 생산을 위한 최고의 도구일까요? 하지만 브레인스토밍 이후 실제 구현된 아이디어는 얼마나 되나요? 쌈박한 아이디어들은 쓰레기통에 직행했을 겁니다. 단 5일 만에 기획부터 실행까지 가능한 실리콘밸리 최신 솔루션 스프린트. 우버, 에어비앤비에서 검증된 스프린트의 효과. 지금 서점에서 아이디어를 더 빨리 테스트하고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스프린트, 도서출판 김영사. 그러면 아까 예고 드린 대로 오늘의 섹션 미국 대선 얘기를 드릴까 하는데요. 이 얘기를 누가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감스럽지만 트럼프가 당선될 것 같습니다. 이걸 며칠 전에 예언한 사람이 있었어. 이건 뭐 음모론자들 같은데? 음모론자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누구냐면요, 놀랍게도 마이클 무어 감독. 마이클 무어 감독 아시죠? 예. 트럼프를 풍자한 다큐멘터리까지 만든 사람이잖아요. 거기다가 엄청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무어 감독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무어 감독은요, 인터뷰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의 당선을 그 누구보다 싫어한다. 하지만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트럼프가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거를 지난 7일, 며칠 전에 전망을 한 거예요. 이틀 전이네요. 그렇죠. 무어 감독은요,
클린턴 지지자들은 게임이 끝나기 한참 전인 여름에 벌써 이겨놓은 듯한 그런 얘기를 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현 시스템에 크게 분노하고 있고 비록 트럼프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를 마치 화염병과 같은 존재로 보고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화염병은 시스템을 향해서 던져버리는 브렉시트와 같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보자 이런 심리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시위할 때 화염병 던지잖아. 짜증나니까 일단 한번 부셔보자. 그렇죠. 그런데 진짜 유감스럽게도 무어 감독의 예측이 맞아버렸습니다. 미국인들이 현 시스템에 화염병을 던지는 것을 선택했잖아요. 네. 그리고요. 때마침 제가 아는 분이 뉴욕 맨하탄에 계시더라고요. 아니 아는 분 도대체 누구예요? 그거는 뭐 제수 씨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궁금했어요. 정말 미국인들은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근데 미국인을 인터뷰를 하면 저희가 번역도 하고 이러면 방송 분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교포분을 좀 섭외를 했대요. 근데 이분 얘기를 들려드리겠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 현지인들은 트럼프가 어느 정도 이길 거라는 거를 감을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호. 정작 한국 언론 그리고 뉴욕타임즈 이런 데만 호들갑을 떨고 있었던 거야. 그렇군요. 예, 뉴욕에 사는 동포인데요.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해서는 미국의 분위기를 우리 한국 사람이 너무 몰랐지 않느냐. 우리는 뭐 힐러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미국 사람 전체에서는 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나 봅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좀 착각을 했던 분위기고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이 결과로 인해서 크게 이상하게 진행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미국인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몰랐다는 게 진짜 우리 언론 시스템 자체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미국인들은 제가 초반에 얘기해드렸던 스티비 원더가 얘기했듯이 장님에게 미국 운전을 맡긴 거 아니에요. 막말과 성추문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미국 재건을 약속한 트럼프에게 표를 줬잖아. 예. 마치 위대한 미국을 내세워 대통령에 올랐던 영화배우 출신 있죠? 레이건의 승리를 연상시키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저는 레이건도 레이건이지만 히틀러가 생각이 나. 그렇죠. 그 당시 히틀러의 나치당 여기에 표를 몰아준 사람들의 생각이 이거와 비슷했거든요. 맞습니다. 이래 사나 저래 사나 개판인데 저놈 또라이 같은데 한번 찍어줄까? 재미로? 그렇죠. 그래서 시스템 완전히 뒤엎어 볼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많은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별로 충격을 안 먹었다고 하지만 또 충격 먹은 미국인들도 생각보다 많은 듯해요. 예. 저희가 지난번 방송에서 얘기 드렸듯이 트럼프가 되면 이민 와라 이런 나라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캐나다 이민국 서버가 다운됐다면서요. 그렇죠. 그 소식을 오늘 영국 인디펜던트가 전했는데요. 트럼프 당선에 절망해서 아예 미국을 떠날 그런 결심을 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접속하니까 이민국 공식 웹사이트가 다운돼 버렸다고 합니다. 예.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의 당선은 충격적인 일인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선 우리가 경제방송이니까 경제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죠. 네. 국제 금융시장은 엄청난 급변이 예고되고 있대요. 또 국내 금융시장도 마찬가지겠죠. 크게 요동칠 거라고 합니다. 특히 장님이 운전하는 것처럼 트럼프가 예측이 불가능하잖아.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더라고요. 이거 예측 쉽지 않아요? 사망이잖아. 그렇죠. 장님이 운전하면 당연히 사망하겠죠. 따라서 제2의 블랙시트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트럼프가 이런 얘기도 했대요. 내가 당선되잖아. 금융시장에 블랙시트의 10배가 넘는 충격이 올 것이다. 트럼프가 직접 이런 얘기도 했대. 아니 대선 결과에 불복한다고 그랬잖아. 지가 당선되고 지가 불복하는 거 아니야? 에이 설마 그러진 않겠죠. 아무튼 당선될 경우 자신이 얘기했던 미국의 보호주의 강화 뭐 이런 공약들 철저하게 지키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글로벌 투자은행 등 뭐 이런 전문 기관에서는요. 트럼프가 승리하니까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 최대 13% 폭락할 것이다. 엄청난 충격이죠. 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약 5%, 또 신흥국 증시도 최소 10% 이상 하락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대요. 지금 당장 오늘 코스피 지수가요. 전날보다 45포인트가 빠져버렸어. 하루 만에. 그러니까
이게 무려 2.25%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되면 더 충격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예, 코스닥도 600선이 무너졌고요. 특히 이렇게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이 무너지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 아니에요. 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에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트럼프는 실제로 선거 기간 내내 한미 FTA 이걸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깨진 약속이다. 일자리 킬러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면 개정하겠다.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 킬러가 킬러 콘텐츠다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얘기인 거죠.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자가 얼마인 줄 아세요? 258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9조 원에 달해요. 엄청나게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들였죠. 흑자가 거의 30조 원이나 되는군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흑자가 늘어난 게 한미 FTA 체결 이후에 이렇게 크게 늘어났다고 해요. 하지만 트럼프가 당선돼서 진짜 한미 FTA가 수술대에 오르잖아요?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흑자 가만 놔두겠습니까? 자국 산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보호장치 들고 나와서 이 흑자 줄이려고 들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은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기업 큰 피해를 보겠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의 타격이 여기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야. 더 큰 타격도 있어요. 원래 한 대 맞더라도 직접 맞는 것보다 한 방 걸쳐서 맞추면 더 아프잖아. 그쵸.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뭔 얘기냐면요. 미국과 중국, G2라고 하죠. 세계 최강 국가들 간에 무역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무역 전쟁의 가장 큰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트럼프가 공약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을 미국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주범이다. 공공연하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중국에 대해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 또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공약도 내놨어요. 45%면은 수출을 하지 말라는 얘기네. 그렇죠. 따라서 트럼프가 공약대로 실천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의 대미 수출은 초토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의 대미 수출이 70% 넘게 감소할 것이다. 아작이 난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시진핑의 캐릭터 감안하면은 트럼프와는 진짜 상극일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이렇게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환율 조작국 지정하고 45%의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도 가만 안 있겠지. 네. 시진핑도 진짜 맞을 거 아닙니까? 미국산 제품에 고율의 보복 관세 45% 미국이 매기니까 얘네는 한 50% 매길 것 같아. 450. 450이다? 그렇게 많이 매길까? 아무튼 중국도 보복에 나서겠죠.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역 전쟁이 실제 벌어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무역 전쟁이 벌어진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나라가 어딜까? 미국, 중국보다는 한국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새우 등이요. 맞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나라의 수출 상품 중에 원자재나 부품 같은 경우를 중국에서 들여와서 조립을 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중간재 수출. 이 중간재 수출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게다가 미국의 수출이 안 되면은 중국 경제가 냉각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은 중국이잖아. 네. 중국 경제 냉각되면 우리나라 수출이 아작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따라서 진짜 박 PD 얘기처럼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북미 자유무역협정 이것도 재협상하겠다. 또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PP라고 하죠. 이것도 폐기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해왔잖아요. 네. 한마디로 무역 필요 없어. 우리나라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 나서면 유로나 다른 나라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우리만 손해볼 수 없지. 다른 나라들도 보호무역 장벽을 엄청 높일 가능성이 있어요. 글로벌 교역이 가뜩이나 줄어들고 있는데 완전히 침체로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우리처럼 수출 의존도가 절대적인 나라들은 이거는 뭐 새우 등 터지는 게 아니라 나노 단위로 분해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짜 최순실 박근혜 사태로 우리나라가 어순실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진짜 진퇴양난에 빠질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큰일 난 것 같아요. 사실 국내인들의 관심은 금리 아닙니까? 미국 금리.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미국 금리 정책도 크게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되면
제넷 옐런 연준 의장을 재지명하지 않겠다. 예전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이렇게 공언해 왔는데 옐렌의 임기가요 얼마 안 남았어요. 내년 1월이 끝이래요. 그러면 옐렌이 물러나게 되면 트럼프가 자신의 수족을 그쪽에 심을 수도 있죠. 네. 자신과 코드가 맞는 사람을. 그렇게 되면 옐렌은 그동안에 비둘기파로 불렸거든요. 금융시장에 급변동을 가지고 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연준 의장의 금융시장에 급변동을 가지고 올 매파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빨리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시장의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런 얘기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어요. 아니, 미국의 금리 인상? 이거 진짜 실제로 시장의 예상보다 빠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행에서 돈 꾼 사람들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가뜩이나 천문학적인 가계부채 때문에 시름시름 앓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폭탄처럼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니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잇따라 뭐 내놓고는 있잖아요. 대책이 이제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바로 집값이 그냥 급락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나마 우리 경제에 다행인 점도 하나는 있더라고요. 뭐 계속 암울한 얘기만 드리기 좀 뭐해서 그냥 하나 건져왔어요. 네. 뭐냐면요. 트럼프 당선 덕분에 유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대. 그나마 다행인 거죠. 왜냐면요. 트럼프가 그동안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화석연료 생산 확대를 통해서 에너지 독립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대요. 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전 세계 에너지를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페크가 좌지우지해 왔잖아요. 그런데 트럼프는 미국 내 원유 생산량을 늘려서 오페크로부터 수입을 줄여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해왔다는 거예요. 특히나 트럼프는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기후변화는 거짓말이다.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구만. 그래서 그런가요? 아무튼 트럼프는 화석연료 때문에 지구가 온난화된다? 증거 있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파리 기후협약 이것도 백지화 안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키스톤 파이프라인 건설 이것도 허가하겠다. 석유 더 캐겠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화력 발전 억제를 위해 도입한 모든 규제를 절폐해버리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대요. 이산화탄소를 왕창 생산해내겠다. 그 얘기군요. 그렇죠. 미래 필요 없어. 현재만 잘 먹고 잘 사면 돼.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하긴 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긴 했죠. 그러니까 올해 71세더라고. 아무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 내 원유 생산이 엄청 늘어나겠죠? 그러면 전 세계 유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또 경제적 효과 중에 궁금하신 게 환율. 환율은 어떻게 될까? 네. 오늘은 상당히 급등했더라고요. 실제로 단기적으로는요. 달러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왜냐면요. 국제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잖아. 그러면 안전자산을 선호할 심리가 커지겠죠? 네. 달러가 당연히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원달러 환율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장기적으로 보면 환율이 계속 강세를 보일 수가 있을까? 의문이 제기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건 어떤 이유인가요? 왜냐면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국 경제가 좋아질 가능성이 생각보다 낮죠. 네. 미국 경제가 추락할 가능성이 생기게 되면 달러에 대한 선호도 줄어들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장기적으로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안전자산이라 함은 금과 같은 거죠. 아무리 세상이 요동을 쳐도 가치가 단기간에 급락하지 않는 것. 근데 달러도 화폐 중에서는 가장 안전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금까지 경제적 변화에 대해서 전망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거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트럼프가 어떤 인물인지 이것도 알 필요가 있어 보여요. 네. 그래서 트럼프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트럼프는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엔터테이너나 사업가적 이미지가 상당히 강하잖아요. 실제로 부동산이나 카지노 사업으로 많은 돈을 벌렸지만 정치 경험은 전무하죠. 그래서 아웃사이더로 불리고 있잖아요. 네. 특히 찾아보니까요. 트럼프가 2004년에 리얼리티 쇼 이거를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연예인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 재미난 게 있더라고요. 나홀로 집에 2. 네. 나홀로 집에 2에 까메오로 출연한 적이 있었대. 오. 그래서 진짜 뭘로 출연했나 찾아봤더니만요. 이 나홀로 집에 2의 주인공인 케빈 있죠. 꼬마애. 네. 꼬마애가 뉴욕에 가잖아요.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길을 헤매고 있었을 때 트럼프가 갑자기 딱 나타나서 저쪽으로 가라. 길을 알려주더라고. 그게 끝이에요? 까메오니까. 어. 아무튼 트럼프의 이런 여러 가지 경력만 놓고 보면요.
좀처럼 다음 행보가 예측되지 않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싶나 봐. 트럼프의 자서전을 보면 트럼프가 전혀 즉흥적이지 않다. 철저하게 계산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다. 이걸 알 수 있다고는 얘기를 해요. 이게 제 주장입니다. 제가 올 초부터 트럼프가 바보 코스프레를 하는 거지 굉장히 똑똑한 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이 주장에 따르면요. 트럼프가 1987년에 자서전을 쓴 게 있거든요. 자서전의 제목이 거래의 기술이래요. 물론 이거 직접 썼나? 이건 좀 의심이 가죠. 아무튼 이 자서전에 보면 뭐 아니면 도식으로 도박을 즐길 것 같지만 트럼프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특히 놀라운 점이 있더라고요. 트럼프가 뭐 스스로 밝힌 거니까 이거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까지 도박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 차라리 도박을 하는 대신 도박장을 갖는 걸 원했다는 거야. 트럼프 치는 거를 도박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그런가? 아무튼 트럼프는요. 야망은 생각보다 크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손아귀에 넣었다. 자서전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요. 트럼프에게 정치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 아웃사이더라고만 부를 수는 없다. 뭐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한대요. 그렇죠. 정치나 사업이나 어차피 그 대상, 궁극의 대상이 돈과 권력이란 것만 다를 뿐이지 프로세스는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서전의 내용을 제가 좀 살펴봤더니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참 예상 외인데 자신은 부정적 사고의 능력을 믿는다. 이게 뭔 얘기냐면 항상 최악을 고려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저랑 비슷한데? 그래서 위험을 최대한 줄이는 식으로 자신은 투자해왔다. 이러면서 한 가지 예시를 들었어요. 아틀란타 시티에서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별로 전망이 좋지 않은 대지 여러 필을 구입했는데 성공 여부는 이 땅을 한 필지로 팔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대요. 그런데 트럼프가 막상 이 땅을 하나로 묶은 뒤에는 서두르지 않았대. 취득세도 물고 수백만 달러의 경비를 들여가며 도박장 허가가 나오기 전까지 천천히 건물 공사를 진행시켰다고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도박장 허가 나온 뒤에도 서두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서두르지 않았을까? 봤더니만 홀리데이 호텔 그룹이라고 있죠. 네. 여기서 동업제의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야. 근데 이 동업제의가 들어오니까 주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니 혼자서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수익의 절반을 포기하면서 동업을 하느냐. 그런데 나중에 홀리데이가 어떤 제안을 했는지 봤더니만 트럼프가 진짜 사업의 규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뭐라고 홀리데이가 제안을 했냐면 트럼프가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 지불한 대금 그리고 건축하는데 몇 년 동안 입은 손해 이것까지 다 홀리데이에서 책임지겠다. 이런 제의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는 한마디로 위험 부담을 다 떠안으면서 혼자 카지노를 소유하느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절반만 소유하겠다. 탁월하네요. 생각보다 계산이 철저하죠? 네. 그런데 저는 좀 의심이 들어요. 이건 어디까지 자서전이잖아. 대필일 거예요? 대필이겠죠. 진짜 이렇게 했나? 좀 의심이 드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경제신문 사설 코너를 보면요. 우리가 아는 경제 수장이라든지 유명한 사람들 많이 나와요. 근데 글을 읽어보면은 이런 생각 정말 많이 들어요. 아니 이 사람이 이 글을 진짜 썼을까? 그렇죠. 근데 알고 봤더니 대필 작가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렇죠. 일간지에 대필 써주는 이런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꽤 되더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의 자서전도 엄청난 미화를 할 가능성이 있죠. 실제로 트럼프의 능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저희가 예전 방송에서도 한번 알려드렸었는데 트럼프가 타고난 금수저다. 그의 성공에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크다. 네. 뭐 이런 주장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실제로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1968년 아버지 2억 달러 규모의 부동산 사업뿐만 아니라 3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34억 원의 현금을 물려받았다. 이렇게 보도를 했대요. 네. 지금으로 따져도 엄청난 돈인데 50년 전 이걸 감안하면 이건 천문학적이죠. 특히 파이낸셜 타임즈는요. 트럼프가 받은 3천만 달러 현금 이게 50년 동안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미국 증시에 투자를 하면요. 복리 효과를 통해 현재 45억 달러로 불어날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했대요. 5조 원이네요. 그렇죠. 또 투자의 규제 워렌 버핏에 맡겼다면 그의 재산은 복리 기준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268조까지 불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겠습니까? 한마디로 트럼프가 지닌 부의 절반 이상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성공이 아버지가 없었으면 불가능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군요. 근데 트럼프는 자서전 마지막 챕터에 이렇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나와 내 인생에서 자랑거리라고는 두 가지밖에 없다. 난관을 잘 극복한다는 점, 좋은 사람들로 하여금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준다는 점이다. 앞으로 남은 한 가지 과제는 지금까지 나 자신만을 위해 써온 이 같은 재능을 이제부터는 남을 위해 훌륭히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일이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라. 나는 다시 큰 거래를 할 계획을 세울 것이다. 이 얘기가 뭐겠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돼가지고 전 세계와 큰 거래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 전 세계를 무대로 부동산 사업을 하겠다는 거군요. 차라리 부동산 사업이면은 다행이겠지만 레이건이나 부시처럼 전쟁을 일으키면 어떡해. 이 큰 거래가 전쟁이지 않기를 기원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요. 오늘 트럼프가 승리했는데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당선이 거의 확실하다는 클린턴. 왜 패배했을까? 이를 설명하는 정치 용어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심지어 뉴욕타임즈가 어제죠? 힐러리가 이길 가능성이 80% 이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통계에서 80%면 거의 100%에 가까운 수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를 설명하는 정치 용어가 있어요. 뭐냐면요. 브래들리 효과, 브래들리 이펙트. 뭐 이런 용어인데 이게 뭔가 살펴봤더니 1982년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가 벌어졌는데 당시 민주당 흑인 후보였던 토마스 브래들리라는 분이 계셨어요. 공화당의 백인 후보인 조지 듀크 미지언과 경쟁을 했대요. 근데 당시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브래들리가 압승을 하는 걸로 나타났다는 거야. 네. 심지어 선거날 출구 조사를 봤더니만도 브래들리의 승리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는 투표함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나 봤더니 브래들리가 1.2%포인트로 근소한 차이로 승리한 게 아니라 패배를 해버렸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때 미국에 있는 정치학자들이 다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브래들리 효과 이런 말을 만들어 놨대요. 투표함을 바꿔치기 했나요? 그건 아니래요. 선거 결과가 여론조사 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났나? 이유는 이거랍니다. 인기 없는 정당이나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후보에 대한 자신의 지지 성향을 숨기지만 막상 투표장에 가잖아요? 속마음대로 투표를 한다는 거야. 당시에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서도요. 백인층 상당수가 흑인 후보 상관없다. 말은 그렇게 했대. 왜냐하면 자신의 인종적 편견, 인종차별주의자 이런 얘기 듣기 싫어서 이런 거를 숨겼는데 실제로 투표장에 가서는 그 인종차별주의자의 성향을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오늘 대선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텍사스, 미시시피 예전에 노예제도로 한창 부흥했던 그들 동네에서 트럼프가 다 이겼더만. 그렇죠. 미국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었죠.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 인종차별주의자다. 그래가지고 특히 백인 유권자들은 나 트럼프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하지 못했다는 거야. 여론조사할 때도 누구 지지하세요 하면 트럼프 지지란 얘기를 못한대요. 왜냐하면 트럼프 지지한다 하면 당신 인종차별주의자냐 뭐 이런 얘기 들으니까. 네. 그래서 속마음은 숨기고 클린턴을 지지해요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녹색당 후보를 지지해요 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투표장에 가서는 자기 본심대로 투표를 해버린 거지. 트럼프에게 표를 줘버렸다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이와 유사한 행위를 짝에서도 많이 봤잖아. 그 예전에 SBS에 남녀 짝을 지어주는 프로 중에 짝이라고 있었죠. 거기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거기도 보면요. 항상 최종 선택하기 전에는 엄한 사람을 막 좋아하는 척 하다가 최종 선택 딱 할 때는 전혀 관심을 드러내지 않았던 이성을 선택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저희가 오늘 이 브래들리 효과를 얘기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브래들리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최근 최순실 박근혜 사태 때문에 보수를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싹 사라졌죠? 그쵸? 다들 최순실 박근혜 다 나쁜 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래서인가 야당은 당장 내년 대선 벌써 이겼다 이런 식으로 떠벌리고 있잖아. 누가 나와도 된다. 하지만 오늘 미국 대선에서 벌어진 이변 한국에서 똑같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보수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막상 대선
투표장에 가서는 보수 후보에게 표를 줄 가능성이 의외로 높을 것 같아요. 박근혜 후보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주위에 투표가 끝난 다음에 물어보죠. 박근혜 찍었어? 아니면 문재인 찍었어? 그러면 박근혜 찍었다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제 주변에도 없었어요. 누가 찍었는지 모르겠어. 다들 말로는 지지 안 한다고 하지만 투표장에 가서는 박근혜 찍은 거죠. 게다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벌써 일부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 트럼프 충격으로 박근혜 하야를 외치는 목소리가 줄어들 것이다. 왜요? 왜냐하면 트럼프 충격이 너무 커서 이제 다들 자포자기한다는 거지. 아, 미국 걱정하느라? 미국 걱정이 아니라 자칫하다가는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고요. 당장에 12일 날 민중총궐기대회가 열리잖아요. 여기에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저희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을 들으시는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미국인들과 다르다는 것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장님이 운전하는 미국을 상대로 무면허 운전자가 계속 운전하게 놔둬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느낌 그대로, 초심을 그대로 이어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트럼프 당선이 어떤 파장을 미칠지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포자기하지 마시고요. 아, 그리고요.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더 신중한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죠. 더 잘 뽑아야 돼. 장님이 운전하는데 우리도 아무나 뽑아가지고 맞대응하자 이러면 안 되겠죠. 뭐 장님 대 장님을 붙여놔버리면 이거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입니다. 혹시 기부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기부는 무슨? 기부는 션, 정혜영, 김장훈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부는 돈 많은 연예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무료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에 접속하면 누구나 기부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위시플렉스의 나만의 위시에서 매주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만 고르면 됩니다. 물론 사는 것이 아니라 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부머니 500원이 매주 생기죠. 이 기부머니를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같은 프로젝트에 후원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보너스도 있습니다. 매주 추첨을 통해 골라놓은 신상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기부도 하고 신상도 챙기고 그야말로 꽉 먹고 알 먹고입니다. 이래도 기부는 나와 상관없는 딴 나라 이야기라고 하실 건가요? 당장 위시플렉스에 접속해 자랑스러운 기부천사의 이름을 올리세요. 마지막으로는요. 제가 외신에서 아주 놀라운 소식을 봤습니다. 프랑스 있죠. 프랑스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발의됐대. 에? 이거 코미디 아니에요? 아, 코미디가 아니에요. 한국을 풍자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더라고. 우리나라에서 발의될 탄핵안이 프랑스에서 발의가 됐다고 합니다. 뭔 얘기냐면요. 르피가로 등 외신들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프랑스 우파 야당이요. 올랑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를 했대요. 근데 올랑드 대통령이 탄핵당할 확률은 생각보다 낮다고 하는데 올랑드 대통령이 박근혜랑 지지율 경쟁을 벌이고 있더라고. 네. 올랑드 대통령의 지지율이 4%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어우, 막상막하네요. 그러니까 박근혜는 5%인데 아무튼 올랑드 대통령이 지지율도 이렇게 많이 떨어졌고 이번 탄핵 발의 사건까지 겹쳐서 재선 도전이 점점 어렵게 되고 있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왜 탄핵안이 발의됐을까? 야당인 공화당에서는 이런 설명을 합니다. 올랑드 대통령이 언론과의 대단집을 발간을 했는데 여기에 국가 기밀을 누설했대. 최순실한테 누설한 것도 아니고 대담집에 누설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프랑스 헌법 68조에 따른 대통령 탄핵안에 해당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니 어떤 대담집인가 봤더니 제목이 재밌네요.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근데 왜 얘기했을까? 자기는 알고 있었네요. 아무튼 대담집 제목이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됐는데 뭐 이겁니다. 여기에서 올랑드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시리아 대통령이 화학무기로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에 시리아 대통령 암살과 관련된 군사작전 실행 계획을 세웠다. 이런 기밀을 여기다가 실어놨다는 거야. 이건 국제사회 파장이 엄청 크겠죠? 네. 또 대담에서 이런 얘기도 했대요. 동료인 사회당 의원들을
비난하고 사회당이 할복하길 바란다. 이런 얘기도 했대. 여기도 할복이란 단어가 있나 보죠? 그러니까요. 아무튼 재미난 것은 올랑드는 사회당 출신이잖아. 근데 사회당 의원들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참 재밌어요. 우리나라 박근혜도 비슷한 얘기를 조만간 하지 않을까? 할복하라고? 왜냐면 비박계가 지금 난리치고 있잖아요. 아무튼 이런 대담집이 출간된 뒤에 지지율이 아까 얘기대로 4%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문제는 올랑드 대통령이 탄핵되려면 탄핵을 발의한 의원 내에 다른 의원 58명이 서명을 해야 된대요. 근데 이렇게 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고요. 또 프랑스 대통령 선거는요,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태래요. 예. 그런데 탄핵 과정이 생각보다는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올랑드 대통령은 임기를 채울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 프랑스에서는요, 1958년 제5공화국, 프랑스가 제5공화국이거든요. 이게 출범된 뒤에 탄핵당한 대통령은 현재까지 없대요. 안 될 걸 알지만 그래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그거죠. 대선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프랑스는요. 그런데도 탄핵을 발의했어. 우리나라는 지금 1년 2개월이나 남았잖아. 네, 2배네. 그런데도 탄핵을 발의하지 않고 있어요. 프랑스의 용기가 부러워지는 게 저희들만의 생각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쨌거나 트럼프가 된 오늘 이 PD님은 또 막걸리 한 3병은 드시겠네? 그러니까요. 집에 가서 트럼프 다 던져버릴 거야. 우리 어제도 많이 먹었는데. 집에 있는 트럼프를 다 찢어버려야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